2021년 여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워싱턴 정가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미국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과거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버금가는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도래했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를 스푸트니크 사건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그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평가했는데 과연 이러한 공포는 얼마나 실제적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핵 전력 균형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만약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두 강대국 간의 핵 대결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베이징 지도부는 이 넉넉해진 국고를 바탕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이미 비약적으로 상승했지만 이제 베이징은 그 관심을 핵전력 강화로까지 넓히고 있는데 사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공인된 핵 보유국 중 하나였던 중국은 당시 진정한 핵 초강 대국이었던 미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언제나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사일로 외에는 핵무기 투발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실전 배치된 탄두의 숫자도 적었으나 지난 몇 년 사이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여기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으나 2022년 말에 이르자 그 숫자는 2배로 불어났고 베이징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핵무장, 박차를 가한다면 2035년에는 약 1,500기의 핵탄두를 거느리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탄두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단까지 다각화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간수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대에서 200여 개의 새로운 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사일로는 공격받기 쉬운 표적이라는 점을 잘 아는 중국은 도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그리고 폭격기 탑재용 핵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핵 능력을 보호하고 필요시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3대 핵전력 체계를 완성하려 하고 있으며 2020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셰놉유스 폭격기를 배치함으로써 이 퍼즐을 맞췄습니다. 한편 중국은 2021년 한 해에만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의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35회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는데 그중 가장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해 여름에 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있었던 이 시험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구를 한 바퀴 선회한 뒤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중국의 지상 공격 무기 사상 최장거리인 4,000km를 비행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해를 풀고 넘어가자면 마하 아뮤를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속도를 상회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2021년 신무기가 위협적인 이유는 부분 궤도 폭격 체계와 극초음속 활공체를 결합했다는 점에 있는데 부분 궤도 폭격 체계는 약 240km 상공의 저궤도까지 날아올라 기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는 레이더망의 감시 범위 아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기 전에 역추진 로켓을 점화해 속도를 줄이고 목표 지점으로 낙하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남극 상공을 지나 저궤도로 발사된 미사일이 방향을 틀어 알래스카를 타격하는 식인데 과거 소련도 1970년대에 이 시스템을 실험했으나
전략무기 제한 협정으로 금지되기도 했고 소련 잠수함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소련이 멈춘 지점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는 2002년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 탈퇴 이후 강화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두 번째 핵심인 극초음속 활공체는 무기의 예측 불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빠르지만 예측 가능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것과 달리 활공체는 궤도까지 올라갔다가 하강하며 대기권 내에서 미끄러지듯 비행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재진입 과정에서 기동하거나 회전할 수 있고 심지어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변칙 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극초음속을 유지하면서도 궤적을 바꿀 수 있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요격 지점을 계산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은 당시 시험이 무기가 아니라 우주선 테스트였다고 둘러댔지만 이는 우주 발사체와 무기 시스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서 약 30여 킬로미터 벗어났지만 만약 전략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그 정도 오차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극초음속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에 정보 실패를 자인하며 경악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중국은 이 새로운 무기를 남극 상공을 통과하는 궤적으로 날려보낸 뒤 방향을 틀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냉전시대 소련 미사일의 경로인 북극 상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열세에 있었던 위험한 게임의 판도를 대등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미국은 현재 HB-24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2위의 핵강국이며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진 배치는 적의 기습 공격으로 미국의 보복 능력이 무력화될 위험을 줄여주고 독자적인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해주는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도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었으나 철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핵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이 지역에 다시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퇴임 후 영내 정세를 고려할 때 핵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3대 핵전력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964년 개발되어 1970년에 실전 배치된 기종으로 미 공군은 이를 2030년대까지 운용할 계획이지만 2019년까지 지휘 통제 시스템에 1970년대식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물론 이는 사이버 공격에 안전하다는 역설적인 장점이 있기도 했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구형 시스템을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가 부족해 값비싼 민간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역시 1970년대 설계되어 1980년대 초반에 취역한 노후 함정들이며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역시 20대 정도만 운용 중이고 B-1이나 B-52 폭격기는 1990년대에 재래식 임무 전용으로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핵 능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현대화 계획을 세웠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구체화되었는데 2017년부터 2046년까지 약 7,600조 원, 즉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이 거대한 계획에는 전략 핵 투발 수단 현대화에 약 1,000조 원과 전술 핵무기에 약 33조 원, 그리고 관련 시설 확충에 약 580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고의 주역 중 하나는 미니트맨 3를 대체할 차세대 미사일인
LGM-35 센티널로 미 공군은 전년 30년까지 새로운 사일로와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춘 이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은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컬럼비아급 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31년 진수를 목표로 총 12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미 해군은 중국 억제를 위해 잠수함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이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했습니다. 컬럼비아급 잠수함 한 척에는 최대 16발의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이 탑재되며 각 미사일은 이론적으로 12개의 다탄두 재진 입체를 실을 수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준수를 위해 2014년부터 다탄두 장착을 중단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장착할 수 있고 중국은 이 조약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B1 랜서와 B2 스피릿을 대체할 차세대 폭격기 B51 레이더가 있는데 2022년 12월 처음 공개된 이 기체는 20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B2의 후계기로서 B71 및 B83 핵폭탄 투하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미국은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2022년 10월에는 통신과 항법 장비 및 극초음속 마찰열을 견디는 활공체 부품 등을 테스트하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3 회계연도에 극초음속 무기 연구에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증액된 약 기시금 2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러한 첨단 무기가 미국의 전통적인 해구산에 추가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핵전쟁은 어떻게 발발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면 공식적으로 중국은 적의 재래식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원칙을 1964년 첫 핵실험 당시부터 천명해 왔으며 이는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핵전력 운용 부대를 위한 기밀 문서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되었으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제2포병 작전의 과학이라는 문서를 보면 적이 첨단, 재래식 무기로 중국의 핵심 전략 목표를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중국이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군사 강국은 명백히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문서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경계 태세를 격상해 미국을 억제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평시에는 핵탄두와 미사일을 분리해 보관하고 잠수함도 상시 순찰을 돌지 않는 등 선제 불사용 원칙을 지키는 듯한 중국이지만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는데 2031년경 남중국해 봉쇄나 대만 해협 위기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면 미 해군의 항행에 자유작전 도중 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고 재래식 분쟁이 격화되면 중국 지도부는 위협을 느껴 핵 경계 태세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핵 공격 징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핵 공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제약은 국제법상의 무력 충돌법뿐이지만 이마저도 공격 명령 자체를 막기보다는 표적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선제 불사용 원칙을 깨고 핵무기에 손을 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핵무기가 먼저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뚫릴 것을 우려하거나 중국이 보복 능력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할 때 선제 타격의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실제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현재의 전력 균형상, 특히 수중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1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되어 중국의 094형 진급 잠수함이 정박한 하이난섬 율린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중국은 소음이 심한
사형,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미군의 탐지망에 쉽게 걸릴 것이며 콩쿠시 사형의 미사일 사거리는 미 본토에 닿기에는 부족해 괌이나 하와이 주일 미군, 기지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소음이 적고 사거리가 9,000km가 넘는 차세대 96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며 2030년경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의 미사일, 사일로와 이동식 발사대에도 집중될 텐데 특히 괌이나 미 함대를 위협할 수 있는 DF-117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이 우선 표적이 될 것입니다. 수십 발의 핵미사일이 중국 영공을 뒤덮는 동안 중국 역시 살아남은 전력으로 방역을 시도할 것이며 미국 내륙의 핵기지와 항구를 노린 중국의 미사일 중 일부는 요격되겠지만 단 한 발이라도 방어망을 뚫는다면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보복 공격 시 적의 도시를 표적으로 삼는 전략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해도 중국은 대도시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간의 핵전쟁이 정확히 어떤 결말을 맞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대재앙이 될 것임은 자명하며 확실한 것은 중국이 최소한의 억지력 확보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공격적인 핵태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핵 능력 확장은 그들의 팽창주의적 야망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으며 과거 미국의 압도적인 핵 우위가 중국을 억제했던 시절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경쟁자가 자신들의 핵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수천조 원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고 비록 지금 상황을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는 소련 붕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핵 대결의 공포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미중 간의 힘의 균형 변화, 그리고 상상 속의 핵 대결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깊이 있는 군사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